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제때, 그 다음에 빙그레 4명, 빙그레 대표이사 전창원하고 김해공장, 빙그레 김해공장 책임자 김미연하고 주식회사 제때 대표이사 김강수하고 그 다음에 제때 본부장 마영기하고 이 4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걸로 고소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자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이 자술 내용을 한번 정리가 자세히 잘 됐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은 고소인은 2016년 6월경부터 김해에 있는 남부기업 소속의 위수탁 차주로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9월 11일까지 주식회사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 제품을 빙그레 논산공장, 빙그레 경기 광주공장, 빙그레 도농공장, 제때 물류센터, 부산, 경산, 연무, 신갈, 고촌 등 물류센터에 운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15톤 냉동 냉장 차량으로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고소인이 빙그레와 제때가 생산 보관하는 우유 제품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2018년 4월 22일경에 빙그레 대구 지점 내에 있는 주식회사 제때 경산물류센터에서 다음날 새벽 4시경 경산에 있는 대리점으로 우유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제때 경산물류센터 내에서 5시경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 수면하면서 자면서 대기하는 중 23시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는데 빙그레 대구 지점 내에 있는 경산물류센터 내에 화물 주차장에 10도 이하의 냉장실에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제품이 화물 주차장에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8년 4월 22일부터 주식회사 빙그레와 주식회사 제때의 자세히 관찰해 봐가지고 아래에 사실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중요한 4월 22일 날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제가 주차장 얘기도 했지만 모든 차량에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물건을 실어 놓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유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우유를 배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빙그레 대구 지점 내에 주식회사 제때 경산물류센터 내에는 매일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차장에 우유를 발견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하였는데 이거는 뭐 아예 경산에 있는 경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는 행정처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발견한 게 1년 내내거든요. 왜냐하면 4월달, 6월달, 10월달 뭐 이렇게 내가 매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형사 고발도 안 하고 행정 처분도 안 해서 제때 경산에 있는 경산시 공무원들을 지금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때 물류센터, 제때 경산물류센터, 제때 용인신간센터, 제때 김포물류센터 냉장실에 보관되어야 할 우유 제품은 냉장실 앞 통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경찰에 고발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물류센터만 복도에 있는 것을 행정처분하고 요게 7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마는 형사처분은 받지는 않고 경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고를 했는데 다 담당 공무원이 이상 없다고 저한테 거짓 통보해서 이것도 나중에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할 건데 제가 지금 많이 좀 바빠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빙그레 김해공장, 경기 광주공장, 도농 1공장은 냉장실 앞 출입문과 적화장과 연결된 벽을 뜯어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시설 기준 미달의 냉장실로 만들어서 우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서 이것도 했는데 이거를 김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정희섭이라는 공무원이 불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걸 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그런데 이걸 허가를 내줬는데 내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자가 불었어요. 자기가 변경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전임자가 했다. 그래서 그 전임자도 지금 직무유기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배임죄로 내가 고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처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청결하게 유지돼야 될 빙그레 농산 아이스크림 공장과 김해 공장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빙그레 김해 공장의 아이스크림 창고입니다. 이게 쓰레기장이죠. 농산 공장은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불결하게 있어도 농산 공장은 받았고, 그러나 김해 공장은 정의섭이가 아무런 행정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빙그레 김해 공장 입구에 차량 소독기 이건 뭐냐면은 1918년 경에 지금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 했는데 이게 지금 우유 집유차들 그 뭐냐면 농가에 있는 우유를 구입하라고 들어가는 차들은 그쪽에서 이제 구제역이 전국에 안 번지려면 공장에 들어올 때는 소독기가 있거든요. 소독을 하고 들어와야 우리 차들은 안에 있는 차들은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전국이 구제역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공장을 출입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6시만 저녁 6시만 되면 소독기를 끄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꺼지는데 그 농장에서 우유를 사가오는 집유 차량들이 여름에는 그때 당시에는 새벽 한 4시도 들어오더라고요. 4시에 들어와가지고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온 차들이 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을 알렸는데 이런 것들은 소독기가 밤마다 CCTV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를 CCTV도 확인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경찰도 조치도 안 해요. 경찰은 이것을 작동 안 시키면은 벌칙 조항이 아니라고 안 하고 정의섭이라는 동물방역과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네들은 CCTV를 돌려볼 권한이 없다고 안 하고 그 자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빙그레 공장 그 다음에 제때물류센터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을 불법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남도청 공무원한테 보낸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인데 이 우유 제품을 이런 데 나누면 쥐나 새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리 터트리죠. 터트리면 여기에 이제 뭐 팔이나 들끓고 이러기 때문에 본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은 실내에 보관하고 실내에 표지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혼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이라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붙여가지고 실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자들은 여기다가 보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서 이걸 신고를 동료 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찍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빙그레에 보여줬고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대로 이게 단속 나가기 전날 전화가 와서 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동료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는 제 휴대폰을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벽 1시, 4시 40분에. 그래서 이 사람, 찍은 사람 잡혔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찍었다는 걸 알려주신 걸 내용을 이렇게 적었더만은 이걸 CCTV를 돌려가지고 찍은 사람을 차단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도 보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연락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냐면은, 요건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에 이렇게 우유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이거는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영상을 내가 캡처한 건데, 그때 온도가 22도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알려줬는데, 동영상 찍은 시간이 2분이고, 2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주차장, 그러니까 냉장실 아닌 곳에 보관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시간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한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유입니다. 우유를 노상에다가 6시간, 7시간 동안 방치를 하고, 이 사진 찍은 겁니다. 우유를 이렇게 직사광선이 아무리 멸균 우유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안 되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돼 있지, 멸균 우유도. 이렇게 직사광선이 맞는 곳에다가 이렇게가, 제가 가서 만져봤어요. 50도가 넘었어요, 온도가.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창고입니다. 이게 쓰레기장이지요. 여기 보면 우유가, 생산한, 아이스크림이, 이게 지금 상온이거든요. 상온에다 이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놔놓는 게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8도에서는 미생물의 번식이 줄어들지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온 창고로 넣을 건데, 이송을 하는데, 약간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미생물의 번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발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비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녹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건, 그런 거 했는데도 아무런 단속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용인에 있는 제때 신갈센터라는 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샷다가, 여기 복도입니다, 복도. 복도에다 이 우유를 보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샘플을, 농장에서 채취해야 되는 샘플을 지금 공장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비위생적으로. 여기에 지금 20개나 농가에 방문을 했는데 짬뽕이 돼가 있는 이걸 채취해가지고 만약에 분량이 나오면 어느 농장에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샘플을 공장에서 농가에서 채취를 안 하고 그것을 검사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하고 화물기사가 했다고 했는데도 처벌을 안 했고요. 이걸 다시 또 고발할 겁니다. 하고 요거는 경기도 빙그레 강주공장인데 이 벽을 지금 뜯어낸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 50대에다가 매일 밤마다 우유를 실어놓고 새벽 4시까지 27도인데도 여기 보시면 차가 여기서 일어나서 카메라로 찍으면 차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 차에는 열이 나죠. 여기 엔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냉동기가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요 위에는 냉동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열이 난다는 거죠. 열이 안 난다는 거죠. 냉동기를 안 켰다는 걸 이렇게 증거 사진을 갖고 했는데 식약처 공무원이 50대를 단속을 하고도 처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어요. 하고 자, 바나나 우유만 셉니다. 바나나 우유를 배송을 하면 항상 차 바닥에 우유가 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찰을 해봤죠. 관찰을 해갖고 실제로 가서 뜯어보니까 이게 손으로 그냥 뜯깁니다. 붙여놨더라고요. 열러가지고. 여기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게 채취된 거고, 이건 제가 찍은 거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동안에 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많이 새가지고, 이게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가 찍은 겁니다. 이 안에 우유는 당연히 변질됐겠죠. 변질되고. 그래서 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묶음으로 산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쿠팡에 전화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돈을 보내준대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 이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 알리고 이래 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용기를 만든 게요. 70년도 중반부터 만들고 이렇게 하루에 80만 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면 성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성형을 해서 만들면 단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대요. 그렇게 저 업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 일곱 번째는 경산센터하고 부산센터에 수십 년간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새벽 4시까지 5톤차 50대에다가 우유를 싣고 냉동기를 작동 안 시킨 거. 요거지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생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집유정 검사를 수의사가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에 되어 있는데, 이 수의사는 농가에서 우유를 검사할 때 요 4가지를 합니다. 관능 검사, 알코올 검사, 진해 검사, pH 검사. 이걸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우유를 싣고 오는데, 이걸 화물차 운전기사가 한다는 걸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검사받지 않은 우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0만 개 되는 우유, 바나나 우유 용기의 분량도 제가 이제 고발을 했고, 고소인은 빙그레와 제때의 불법 사실을 발견하고 2020년 8월 27일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고, 요게 제때 8월 2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증입니다. 신고증이고 하였고, 9월 16일 식약처 단속으로 냉동기 미작동 차량 5톤차 35대를 50대 중에 35대를 적발한 식약처 강용무 사무관이 단속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죠. 안 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20일경에 저한테 신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들은 바쁘고 허가관청인 도청이나 시청에 신고인이 직접 다시 신고해라. 이게 불법이죠.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지금 9월 16일에 일단 1차적으로 단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진주에 찾아가서 그래서 고소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에 그 공익신고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산가라든지 김해시 축산가라든지 그 다음에 빙계리 공장을 담당하는 동물방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에 의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축산가에는 9월 22일 날 하고 김해시, 그 다음에 동물방역가에는 9월 23일 날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행동이 이상을 해서 빙그레 김해 공장을 그 다음날 24일 날 김해 서부경찰서에다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그걸 했고, 제때 부산센터도 10월 5일 날 형사고발을 했죠. 축산물 하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에는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제때라는 회사가 운송료를 우리 한 1000명 정도 되는 화물차 기사들한테 운송료를 사기를 치는 걸 제가 알아내가지고 김해 서부경찰서에다가 9월 17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건 때문에 12월 23일 날 제 측에서 제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9월 17일 날 김해 서부경찰서에 운송료 사기로 고소한 접수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9월 24일 날 김해 서부경찰서에다가 빙그레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고발한 접수증이고, 9월 17일을 요거 지금 잘못됐네요. 잘못돼가지고 요거는 10월 5일 날 김해 서부경찰서에 고발한 고발증입니다. 고소인은 2020년 9월 23일 경남 진주에 있는 동물방역과의 정의섭 주무관을 찾아가 빙그레 김해 공장의 위법을 신고하였고, 다음날
9월 24일 빙그레 김해 공장을 김해 서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5일 14시경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를 받은 경남도청 동물방역과 정희섭 주무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 5항, 그 다음에 12조 1항을 위반해서 빙그레 김해 공장에게 신고자하고 신고를 협력한 그 폐기물 사진을 찍어준 신고 협력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빙그레 김해 공장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이걸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려줬다고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자수를 했어요. 자백을 했습니다. 정희섭이 단속 하루 전인 2020년 9월 24일 오후에 휴대폰으로 신고인에게 전화를 와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폐기물 불법 보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정희섭 휴무관의 휴대폰 번호를 자기가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냈죠. 공익신고자 협력자에게 부탁하여 협력자라는 것은 우리 그 빙그레 공장에서 사진 찍어준 협력자를 말하고요. 2020년 9월 25일 1시 40분에 이 사람이 그 안에 운행일지를 갖다 주면서 들어가는 길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고 제가 새벽 5시에 정희섭한테 메시지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4시경에 9월 25일 단속 나온 정희섭이 공장 단속을 가서 빙그레 직원에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신고자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빙그레 대표이사 전창원과 빙그레 김해공장 김미연, 제때 대표 전창원, 제때 본부장 마영기 등이 서로 공모해서 김해 진영에 있는 신고자 아파트를 찾아와 신고자와 신고자 가족 그리고 신고 협력자를 에게 해유, 협박, 강요, 고소, 민사소송, 고소는 8건 정도 되고 민사소송은 2건이고 금액은 8,100만 원 정도 되죠. 보복의 불법 행위와 1년 8개월간 배차를 주지 않는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정희섭으로부터 신고자와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빙그레 직원은 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1항을 위반해서 빙그레 김해 공장 내에 근무하는 제때 직원 마영기와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 김광수에게 신고자와 신고 협력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희섭으로부터 불법으로 12조 1항을 위반해서 정희섭이 이 빙그레 직원한테 알렸고 또 이 빙그레 직원은 또 12조 1항을 위반해서 빙그레 내에 있는 근무하는 제때 마영기라든지 제때 직원 이상진, 그 다음에 빙그레 전창원, 그 다음에 김강수, 그 다음에 김미영한테도 알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시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요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말로만 그래 돼 있지 실제로는 아무런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지금 현재도 그 고부로 했던 정희섭이나 이런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있습니다. 빙그레 직원으로부터 신고자와 신고자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빙그레 대표 전창원, 빙그레 김해 공장 김미연, 제때 김강수, 제때 본부장 마영기는 서로 공모하여 신고자와 빙그레와 제때의 위법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수사선서 등을 진술, 제공,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신고인의 고소, 고발 등 수사선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형사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신고자 가족을 찾아와 협박하고 신고자와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 신고자와 신고자 가족을 형사 고소하였고 제 아들도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발로 했고 보복하고 신고자 집으로 찾아와 2차례나 신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실시키겠다고 회유하고 신고자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직원을 시켜 신고자를 찾아와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이게 본래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서로 공모해가지고 특히나 마영기라든지 그 다음에 김미연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녹음하라고 시켜가 교사를 했다면 이거는 불법 녹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녹음하고 사실 확인서 요게 이제 주식회사 마영기 제때 마영기가 김해시청에서 제가 일을 보고 나오는데 10월 19일 날입니다. 10월 19일 날 나오는데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 보니까 저 주식회사 제때 마영기가 저하고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래서 커피 하면서 제가 녹음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커피숍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고 또 자기도 뭐 녹음 안 한다 하고 뭐 그래서 녹음을 안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만난 내용에서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허위로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도 제출하고 법원에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도 제출했는데 나중에 조작돼 제가 녹음했던 녹취록 안에도 이 사실 확인서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 가지고 이자들을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걸로 고발을 했죠. 고소를 했고 대화 녹취록을 조작하여 만들어 신고자를 형사고발,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8건을 했고 민사소송은 8,100만 원입니다. 8,100만 원 하고 경찰과 법원, 국민권익위에 거짓 증거로 자출하여 신고자를 보복하였습니다. 피신고자들은 4명이죠. 공모하여 신고자와 신고자 가족을 찾아와 협박하고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녹취록을 조작하여 만들고 허위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신고자가 한 고소고발의 보복으로 거짓 자료를 만들어 신고자를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려는 보복행위입니다. 빙그레의 불법 행위를 접수받은 경남도처 동물방역과 정의섭 주무관이 빙그레 김해공장 직원에게 신고자와 신고 협력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9월 25일 14시 이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신고자와 신고자 가족, 신고 협력자 가족에게 전화하고 찾아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동물방역과 정의섭이 단속할 때 9월 20 자기 말로는 14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4시에 빙그레 김해공장에 있는 직원한테 신고자 인적사항하고 이걸 알렸는데 신고 내용하고 알렸는데 그 이후에 15시경에 신고 협력자에게 배차실장 이상진이라는 사람이 CCTV를 확인한 후 공익신고 협력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25일 이후에 하고 지금 현재까지 배차에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3시에는 좀 전에 그 협력자한테 전화를 했고 4시에는 제 집에 찾아왔어요. 16시에서 21시까지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만 안 만났습니다. 김해 진영에 있는 신고자 아파트를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16시부터 21시까지 5시간 동안 기다리고 돌아갔죠. 없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가족들이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서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시 이후에 마영기가 전화가 왔는데 제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다시는 오지 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영기 전화를 받으니까 이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저도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알렸더라고요. 그때 대화는 만나지 않고 전화만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그거 한 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한 거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20일도 이 녹음은 진영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 2월 5일 날 서울에 있는 김광수 대표이사가 녹취록을 제작을 했다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공모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국민권익위에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2월 5일 날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빙그레 대표이사에게 줘가지고 이거를 경찰하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죄하고 할 때, 공간미술죄 할 때. 이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마연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습니다. 예,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어 갖고 힘들겠지만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가려고 찾아뵀습니다.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래도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뭘 의도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화 몇 번 드렸고 찾아갔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요즘 왜 내한테 배차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좀 전에는 9월 25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 5일 날 16시부터 19시까지 이 10월 5일도에 이거는 언제냐면 빙그레 주식회사 제때 부산센터 단속한 시간입니다. 단속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2020년 10월 5일 날 김해공장 김미연이라는 책임자가 총무반장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죠. 그래서 16시부터 21시까지 있다가 돌아갔어요. 제가 아래 있는데도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는데 이 총무반장이라는 자가 제 아들한테 두 번이나 전화하고, 첫 번째 전화는 아들이 받아서 정중하게 끊었고, 두 번째는 제 아들이 그 전화를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빙그레 대표 전창원과 제때 김광수와 공모한 김미연과 총무반장이 신고자가 사는 진영 아파트를 찾아왔고, 신고자는 집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았고 19시 이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제발 가족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합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이나 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하면 여자들이 불안하죠. 아들도. 그리고 저도 불안하고요. 빙그레 공장 책임자 김미연이 빙그레 공장 전창원 대표, 제때 대표 김광수, 제때 본부장 마영기와 공모한 증거는 첫 번째, 10월 김미연이 신고자를 찾아와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을 제때 김광수, 서울에 있는 김광수가 녹취록을 만들고 이거를 빙그레 전창원에게 전달했다는 건, 김미연은 김해 있는 사람이, 김해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김광수한테 제출을 했고, 김광수는 그거를 2월 5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혀 관계없는 전창원한테 알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걸 빙그레 전창원이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 등의 증거로 경찰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김미연이 신고자를 찾아와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 녹취록을 처음으로 신고자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김미연이 신고자에게 마영기 부장한테 좀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요것도 이제 마영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전화 첫 마디에 이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마영기 부장한테 얘기 들었답니다. 그럼 서로 공모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밤늦게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영기 얘기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들 전창원, 김광수, 김미연
마영기가 공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빙그레 김해공장 김미연이 신고자를 찾아와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 전화통화할 때 신고자를 찾아온 목적이 제가 실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돌아가갖고 이제 제하고 또 통화할 때 좀 전에 마영기 얘기도 하지만 자기가 얘기를 해요. 전화한 목적을. 제가 실은 뭐 예비 점검도 받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뭘 하실 얘기나 혹시 뭐 그렇게 좀 듣고 싶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달라라고 신고자가 빙그레의 개선 사항을 이 얘기를 듣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왜 불법이 되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에 대화는 불법이 아니지만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거는 엄연히 위에 교사를 받아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녹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녹음이 되고 또 녹취록을 만들어서 또 녹취록도 조작을 합니다.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돈을 요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신고자를 공갈미수와 손해배상 등의 증거로 경찰과 법원에다가 제출을 고소를 하고 이게 무고와 보복의 증거라는 거죠. 빙그레 김해공장 책임자 김미연과 함께 찾아온 총무반장이 김미연의 교사를 받고 신고자 아파트 앞에서 신고자 아들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는 공신고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는 알선수재 행위다. 이게 바로 이들이 저를 무고로 보복하고 자기네들이 아들한테 금품을 주겠다, 취직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한 이런 행위를 가지고 제가 자기네들한테 공갈미수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조작이 안 되고는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은 김미연이 진영에서 녹음했고 이걸 김광수하고 전창환한테 전달이 됐고 대화에서도 마영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마디를 보시면은 여보세요 예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방금 찾아갔던 빙그레 총무팀장입니다. 제가 뭐 예비 점검도 받고 해서 마영기 부장한테 좀 얘기 들었고 다 얘기하잖아요. 마영기가 얘기를 해줬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를 알려준 거잖아요. 제가 밤늦게 찾아뵙고 이것도 공모했다는 또 증거기도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버님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리죠. 우리 아들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 일하러 오라고 해.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니까 네네네 하면서 그 얘기 우리 애 보고 자꾸 전화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장님께 얘기할게요. 이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반장님한테. 아버님 근데 혹시 편하게 저한테 만나서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자꾸 개선 사항을 얘기를 하고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공익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10월 13일 날 제때 본부장 마영기가 이제 찾아오는데 이때도 이제 자기가 녹음을 하죠. 진영의 신고자 아파트를 마영기가 찾아오고 빙그레 대표 찾아오는 거는 빙그레 대표 전창훈과 제때 김광수 마영기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 아파트에 찾아와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했는데 당사자 간에 그냥 녹음이 아니고 이런 전창훈과 김광수가 교사를 해가지고 시켜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제때 대표 김광수가 전달하고 이 녹음한 거를 마영기가 제때 김광수한테 전달하고 김광수는 자신의 서울 사무소 430m 떨어지는 동학합동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조작해서 제작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작한 증거는 나오죠.
신고자가 형사 고소 이 해가지고 이 녹취록을 형사 저를 무고 업무방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걸 신고를 하죠. 또한 빙그레 대표 전창훈에게 전달하고 또 이 전달받은 전창훈은 2021년 1월경에 저를 형사고발합니다. 공갈미수 이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창원지방법원에도 민사소송을 하는 자료로 제출을 하죠. 제때 본부장 마영기는 2020년 10월 13일 신고자를 찾아와 신고자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해도 삼자를 통해 이때 이제 제가 녹음하면서 그 전에 이제 뭐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한 20억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녹음을 시작했는데 삼자를 통해 돈을 받고 신고를 중단하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신고자가 자기에게 돈을 요구한 것처럼 녹취록을 조작하는 것이 무고의 증거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뭐냐면은 지가 돈을 받으라고 대화 내용에 있는데 그 대화 내용에 자기가 했던 내용은 빼고 관공서나 이런 데 제출을 했어요. 녹취록을. 이게 지금 녹취록을 증거인멸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걸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 하고 직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대표나 이런 사람이 시켰죠. 그래서 이 10월 15일 날 이틀 뒤에 김광수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제보고 돈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녹취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제가 돈을 요구했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15일 날 만나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요구 안 했다는 거를. 보도받았고 자기가 내하고 대화 내용 중에 내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조작이 됐다는 거죠. 빙그레 대표 전창훈과 제때 대표 김광수는 10월 13일 조작한 녹취록으로 이걸 가지고 이게 무고와 보복행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녹취록은 법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법원에는 또 이 부분을 싹 빼갖고 경찰에도 뺐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녹취록을 그 직원이 발췌해가지고 결정문에다가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내가 찾았는데 요 보시면은 본부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한테 그냥 몇 가지 항목 적어가지고 이 금액 저 금액 적어주시면 내가 오히려 하고 중략해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보고 불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꾸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런 불법을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삼자가 중재하는 것은 비밀로 하고 되지. 누구를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서 쓰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빠진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빠진 부분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돈이라는 말이 빠졌고 금액을 적어달라 내보고 하고 그런 금액이 나올 것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얘기를 했고 아니 아랫게 욕은 안 하기로 그러면서 내가 욕을 좀 했는가 봐요.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 인간적으로 찾아와갖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딱 끝낼 방법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고 불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불법이 아니래요. 돈을 받는 게 그거는 삼자로 통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을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돈 받으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내를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이제 빨간 부분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변치를 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삼자가 해야지. 내가 그거 해가지고 하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래 얘기하니까 삼자가 하는 거지. 사장님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 사장님도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막말로 걸려드는 수도 있어.
우리도 그렇고 내가 공갈 할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삼자가 그걸 중재해야지. 김병철 씨도 해도 안 돼. 나도 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10월 13일 날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이 공무원도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월 13일 날 김해시청에 있는 김은정이라는 공무원이요. 이 제때 마연기를 찾아가서 제 신분하고 다 알려줘서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연중에 공무원도 자유로워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삼자가 중재하는 거지. 그거는 비밀로 해야지. 그거는 뭐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서로 각서 쓰고 그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 지겠다. 딱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냥 공무원도 자유롭고 우리는 우리는 시정명령하고 개선하고 벌금 내고 과징금 먹고 영업정지 7일 당하고 30일 당하고 하면 다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추자 이 말이요. 야, 지금 멈추자고 하잖아요. 멈추자고. 중단하라고. 이게 지금 보복이고 찾아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경찰 공무원이 이게 불법이 아니랍니다. 곽성수라는 김해 서부경찰서에 있는 공무원이 이 지금 와서 13일 날 했던 이런 말들이 아들 취직시켜 주겠다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했던 이런 얘기들이 불법이 아니랍니다. 10월 14일 날 또 찾아오죠. 그때는 또 밤늦게 찾아왔어요. 21시 30분 찾아가 11시경까지 1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다가 자꾸 돌아가지 않고 안 그러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해갖고 안 만나줄 수도 없고 또 아는 사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제가 계속 하는 게 자수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자수는커녕 빙그레 대표 전창훈과 대표 김광수, 마현기가 서로 공모하여 신고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신고자 진영 아파트를 찾아와 마현기가 불법 녹음하여 김광수에 전달하고 김광수는 자신의 사무실 430m 거리에 있는 동학합동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제작하여 빙그레 전창훈에게 전달하고 전창훈은 2020년 12월 30일경 서부경찰서에 신고인을 형사고발하고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2020년 10월 14일 날 조작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증거를 제출하고 빙그레 대표 전창훈은 21일 1시경에 김해 창원지방경찰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이제 제때 김광수가 제때 본부장 마영기 빙그레 대표 전창훈으로 서로 공모하여 신고자를 찾아와 2020년 10월 14일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서울에 있는 동학속기사무소에서 11월 17일 날 제작을 합니다. 녹취록을 제작하고 난 후에 쟤를 언제냐면 12월 23일과 28일에 신고자를 찾아와 갖고 28일 날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왜냐하면 23일 날은 녹음을 해봤자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뭐 차를 사주겠다고 다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하기 힘들고 하니까 요걸 조작한 것 같아요. 28일 날 녹음을 하고 조작을 해서 2월 5일 날 제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법원하고 경찰에다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가 제가 돈을 요구한 증거라고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죠. 제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0월 14일 날 신고자를 찾아와 불법 녹음하여 10월 17일 녹취록을 만들고 23일, 28일 신고자를 불법 녹음하고 녹취록을 만든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록을 만든다는 건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놓고 뭔가 부족하니까 다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실 확인서도 만들고 28일 날 신고자를 저를 찾아와 가지고 녹취록을 조작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와 보복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하는데 이제 이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빨간 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10월 14일 마영기의 녹취록인데요. 여기에 이 빨간 글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녹취록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죠. 빨간 걸 보시면은 어제 말씀하신 거 뭐에 김병철 씨가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아니 오신다고 해갖고 그냥 그거 하니까 내가 산책 나온 김에 만나보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할 도리를 한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영기가 또 제3자가 하나 만나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3자를 뭐 하려고 해? 그냥 바라는 것, 내가 썩을 내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런 불법을 하면 안 됩니까? 불법은, 이제는 또 불법인 건 알겠대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서로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공장하면서 제가 공장에 불나갖고 제가 망했지만은 어제 그 얘기 하대요. 다 정리하고 해줄 건 다 해주고 부도났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다. 나는 돈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바라는 것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데, 이게 빠져가 있잖아요. 나는 뭐라 하냐면, 금액이 작든 많든, 나라에서 주면 보상금을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별 그것이 있겠습니까? 몸이나 좀 회복해가지고 내보고 그렇게 불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돈을 준다고 삼자를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가 당신네들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보상 관련해가지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보상금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그 돈은 대상이 되면 받고 그 돈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걸 갖고 설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그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사무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일반 주무관도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이 그따구로 하고 위원회라는 데서 제가 이자들한테 만날 때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만났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돈을 왜냐하면 내 준 녹취록에도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를 할 때 공익신고자를 결정을 취소할 때 그 결정문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제가 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 사람들을 만났대요. 이 사람들한테 전화 한 적 한 번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가족을 괴롭히고 저를 괴롭힌 거를 자기네들이 알면서 그렇게 제가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신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게 처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녹취록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0월 14일 7시경에 저하고 만나서 나눈 대화고 작성한 일자가 2020년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리고 28일 날 녹취록을 만들었잖아요. 찾아와서 2월 5일로 만드는. 그러면 이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를 형사고발을 하려고 만들었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고죄로 형사고발을 처벌하려고 무고와
보복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이 이런 잘못을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는 이제 뭐냐면 제때 대표이사 김강수가 신고자를 만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4년 6개월 동안 운송 관련해가지고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6개월 동안 이 사람한테 운송료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7일 날 형사 고발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이자가 그 냉동기 안 켜고 할 때 화물차 운송기사한테는요 운송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냉동기를 차량 50대에다가 물건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화물차 운송기사입니다. 운송에 의한 돈을 준 게 아니고 화물을 넣고 빼고 화물차에 냉동차에다가 실은 걸 지시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10월 15일 날 저를 만나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시키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는데 왜 운송기사들이 운송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화물차 50대에다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건을 실어주고 돈을 받느냐는 말이죠.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김광수가 결론적으로는 그걸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보고 제가 물었어요. 제발 좀 사람 좀 보내가지고 돈 주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돈이 필요 없고, 그러면서 대화 내용 중에 제가 당신네들한테 돈 요구한 적 있냐니까 김광수가 그럽니다. 사장님 돈 요구한 거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15일 날, 왜냐하면 9월 25일 날 10월 13일 날 10월 14일 날 마yan기가 찾아온 이 녹취록을 가지고 내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월 15일 날 대화가 이 사람들은 경찰에도 제출 안 하고 제만 갖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제보고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제보고 돈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9월 25일과 10월 13일, 10월 14일 전에는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이 김광수가 대화 녹취록에서 보면 알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만났는데, 만날 때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만났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결정을 공신고자 결정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고자한테 마yan기가 돈을 요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 증거로 녹취록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시간 한 반 4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조심하게 올라가시라고 하니까 김광수가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4년 6개월 동안 저도 회사를 오랫동안 제가 자영업만 공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 직원들도 많이 데리고 있어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아서 내가 공익 차원에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1시간 40분 동안 운석 관련해가 문제점이 있는 걸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이제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선돼야 될 점도 얘기를 했고, 이런 점들을 했으니까 내가 해줄 얘기는 다 했다. 자수도 하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찾아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yan기고 이런 사람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니까 이걸 국민권익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광수가 뭐라 하느냐면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요구를
한 것도 없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고 뭐든 하여튼 뭐 그래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뭘 요구하라고요? 내보고 돈을 요구하라고요? 그래서 좀 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재요. 돈을 요구해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죠. 지가 얘기를 합니다. 돈을 요구하라고 해? 내가 놀래가지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피해 보신 게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 있다고 하니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해가 내가 받을게요. 법적으로 해서 내가 받겠다. 법적으로 해서 형사 끝나고 나면 민사로 형사로 운송료 사기 부분을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민사로 들어가서 받겠다. 피해액을 그렇게 받겠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19일 날인데요. 10월 19일 자꾸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10월 19일 날 제때 마연기가 김해시청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불러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몇 마디를 나눴는데 나중에 경찰 조서를 받고 법원에서 이 사실 확인서를 조작해서 경찰과 법원에다가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중요한데 요게 마연기가 법원과 경찰에 제출한 허위 사실 확인서입니다. 요게 제하고 2020년 10월 19일 15시 20분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주차장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전석에서 내가 가고 있는데 자기가 불러놓으니까 운전석에서 자기하고 이제 해서 자기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을 해서 커피 한잔 했다. 왜냐하면 사기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는 받았는지 그 다음에 운송료 사기이기 때문에 제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동료 기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 내용도 좀 들어볼 겸 해서 몇 마디 나누었죠.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김병철 씨의 요구 사항은 이렇게 제가 뭘 요구한 것처럼 김병철 씨의 요구 사항은 본인 차량과 동생 차량 2대를 제때가 인수해주고 타 사업장 냉동 창고에 뭐 다리 다친 거 이거는 1년 전에 내가 다쳤는데 이걸 내가 보상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유류 부가세를 하고 과적 비용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요구했고 이런 얘기를 가짜로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짜인 이유가 이 사람이 2달 후에 그러니까 만나고 10월 19일 제때 본부장 마영기가 2달 후 10월 19일 날 저하고 만나고 난 후에 2달 후인 2020년 12월 23일 16시경에 제 아파트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녹취록을 만들지 않고 법원에도 제출 안 됐지만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0년 9월 17일 날 운송료 사기로 주식회사 제때 김광수를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 고발 조사가 연락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운송료 사기를 고발했는데 검찰 조사 연락이 왔어요 하고 마영기가 얘기를 하고 내가 책임자잖아요. 자기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자기가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마무리 짓자고요. 차야 뭐 우리가 팔아주면 되지. 우리가 팔아주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28일 날 찾아와가지고
차야 뭐 우리가 팔아주면 마무리 짓자면서 차를 자기네들이 사주겠대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가능한 부분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뭐 우리가 인수해두든지 차를 팔든지 그래서 뭐 마무리 짓는 방법을 오늘 꼼꼼히 제안하고 갈게요 하고 23일날 자기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만나기 약속 18시에 만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이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만나실 때 본지 오래돼 갖고 서로 뵙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만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헤헤 그래도 한번 만나봐도 좋지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보자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걸어 넣으려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고 하니까 서로 힘드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갖고 그렇다. 제가 그랬죠. 나는 뭐 사람들 만나는 거는 그런데 지금 그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 사람들하고 별로 안 만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영 여보세요. 아니 뭐 지금 현재 다 되어가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니까 예?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무슨 할 얘기가 없어도 그냥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도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지금 또 힘들고 시간도 많이 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가 나는 형사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그 운송료 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검찰 조사도 연락이 왔어요. 마부장님 보고 오라고 하던가요? 내가 책임자잖아요. 아, 영남 본부장이니까 그래서 좀 마무리 짓자고 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온 목적은 마무리 짓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가 온 목적이 마무리 짓자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마무리 사기로 가지고 사기죄를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게 뭔데요?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뭐 우리가 이때 차 얘기가 나 차를 뭐 우리가 인수하든지 차를 팔든지 차를 인수해 주시려고 해? 하고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2달 후에 만들어 놓고 10월 19일 날 그 내용에 보시듯이 내가 김병철 씨 요구 사항 해갖고 내 차를 인수해 달라고 자기가 그거 적어 놓고 2달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수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차를 인수해 주신다고 하고 되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무리 짓는 방법들은 우리 꼼꼼하게 제안하고 갈게요. 오늘 자기가 꼼꼼하게 제안하고 그것 때문에 왔답니다.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안하고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신다고 해? 그래서 난 제안한다길래 그 제안하는 거 물어보는 거죠. 마무리 짓자는 것이지 너무 오랫동안 끌고 힘들고 내가 이 말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말지 종결 짓는 게 좋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하고 찾아옵니다. 5일 후에 28일 날. 28일 날 찾아와 갖고는 말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고 차를 2대, 이 2대를 또 얘기합니다. 차를 2대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것부터 빨리 진행합시다. 다른 얘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두들기고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금액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적어 보이소. 내가 적어갈 마무리해야지 뭘 자꾸 이래 끕니까 하고. 아니 막 찾아와가지고
이때는 23일 날은 차를 인수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28일 날 찾아와서는 두 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동생 차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연기가 이제 동생 차를 자꾸만 두 대가 되니까 이제 또 28일 날 동생 차 얘기를 해서 동생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나이가 55이나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아무리 그 친구도 사기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난 동생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한 상태인데 그러면 말고 커피 한 잔 먹고 갑시다. 나는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얘기 들어본 것 뿐이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차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연기가 하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것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마연기가 신고인을 찾아올 때 사전에 동생 차량에 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왔고 신고인이 동생에게 차량 판매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 20년 28일 12월 28일 마연기가 신고자에게 동생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동생 사기 피해 금액과 차량 인수 가격을 적어보라고 마연기가 제안을 해가 대답할 수가 없어갖고 신고자는 마연기에게 커피 한 잔 먹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녹취록에서 28일 날 법원이나 경찰에 재어진 거기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0년 28일 신고자와 대화를 보면 신고인 차량과 신고인 동생 인수는 신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2월 25일 제때 마연기가 만든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고 10월 22일 마연기가 공모하여 제작한 후에 전창원과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 전창원과 김강수가 법원 등에 제출을 해서 병원과 경찰에 제출해서 한 엄연히 무고와 보복의 증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28일 날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왜냐면은 28일 날 마연기가 법원하고 경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조작 녹취록에 보면은 요런 빨간 글자가 빠져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간 글자는 나는 뭐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요거에 지금 빠져가 있다는 거. 어디에 빠졌냐면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리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네. 왜냐하면 나는 뭐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차를 인수해 주겠다. 아니 차야 뭐 내가 팔면 되는 거고. 그런데 차를 인수해 주겠다 하고. 그리고 동생 차 뭐 있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점점점 해놨는데 일부러 이제 밑에 빼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은 그러면 말고 커피나 한 잔 먹고 갑시다. 요게 인멸이 됐죠. 점점점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애매모호하니까 여기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여기 보면 애매모호하고 밑에 점점점이 있는데 요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고 커피나 한 잔 먹고 가자. 할 의사가 생각이 없다고 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피나 한 잔 먹고 가자 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 나가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를 무고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실 확인서가 조작됐다. 조작을 해가지고 한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실 확인서나 녹취록을 조작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이 빙그레가 저를 3,100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민사소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식회사 제때 소속 마영기와 원고 소속 김미연을 통하여 원고를 빙거래를 협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원고 빙거래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10월 5일 날 김미연이 제 집에 찾아와서 제 아들한테 반장한테 시켜가지고 2번이나 전화해서 취직시켜주겠다 얘기했고 자기가 마영기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했고 찾아와서 공장 안에 개선되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달라 해서 그 얘기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제가 마영기도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겠다 중단해라 그래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부러 누구냐면 그 대표이사 김광수가 찾아온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녹취록을. 거기서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내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 하고 법원을 속이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녹취록이 있으면서 안 제출 안 하는 거죠. 마영기 제때 소속 마영기와 마영기가 계속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한 거 보셨잖아요. 12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영기라는 사람이 사실 확인서도 조작을 해가지고 12월 28일 날 찾아온 것도 녹취록을 김광수가 조작을 해서 전창훈이한테 제출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김미연을 통해 가지고 원고 빙거래를 협박을 했답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대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제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고소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20년 9월까지 빙거래 공장과 제때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유통기간이 짧고 쉽게 변질되는 어린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우유 제품을 불법으로 주차장, 냉장실 앞 복도, 냉장 작동이 되지 않는 차량에 보관하고 수의사의 검사도 없이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와 고발을 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해 2020년 8월 27일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경상남도청 동물방역과 정의섭 주무관이 2020년 9월 25일 14시 빙거래 김해공장 직원에게 신고자와 신고협력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불법으로 알렸고 불법으로 신고자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빙거래 전창원, 빙거래 대표 김미연, 책임자 김미연, 제때 대표 김광수, 그 다음에 본부장 마영기 등이 서로 공모하여 저를 9월 25일, 10월 5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도 있는데 12월 23일, 28일 신고자를 찾아와 불법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신고인은 단 한 번도 빙거래와 제때에 전화한 적이 없고 공익신고를 취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미연, 김광수, 마영기가 신고자를 찾아왔을 때 신고자도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빙거래와 제때가 신고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신고자는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빙그레와 제때가 신고자를 찾아와 협박하고 위협하고 신고를 중단을 강요하고 보복을 해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빙그레와 제때의 협박, 위협, 신고 중단, 강요, 보복을 받은 신고자를 잘못된 결정으로 신고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권익위가 쟤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회사 빙그레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0명이고 제때 운송과 운송기사도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빙그레 제때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냉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빌려줬다는 거, 다른 용도로 우유 제품을 보관할 냉장 시설이 없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러한 빙그레 제때의 불법을 보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빙그레와 제때의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빙그레 제때는 신고자의 신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조작된 녹취록, 허위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신고자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하여 무고죄, 소송사기죄, 보복죄 등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출한 자술서, 보복에 대한 자술서입니다.